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의 자회사 이그니오 홀딩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자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짓는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고려아연은 조지아 주정부가 녹지에 대한 인허가를 풀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지 매입 비용이 크게 올랐다며 투자 철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최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맞춰 에너지 산업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고 정보통신 기술 등 신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요를 찾는 우리 기업과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큰 중동 국가들의 셈법이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간 협력도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자 국내 자산운용 업계가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출시를 대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 자산운용은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 ETF에 대한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B운용이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 ETF를 내놓는 것은 2차 전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종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엔비디아, 인텔, AMD 등의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운용이 반도체 인버스 ETF 출시를 준비하는 것은 하반기 들어 AI와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1년 넘게 급등세를 이어온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주가 연동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당분간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금리.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어차피 빠질 거라는 예측은 했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금리요 이거 내린다고 해서 시장 안 갈 거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금리 많이 내리면 좋을 것 같죠? 많이 내리면 시장 더 빠져요. 네, 지금 이게 어제 뉴욕 증시 지금 나스닥 선물도 또 빠지고 있거든요. 야간 선물. 조금 한 30분 전에 확인한 게 0.8%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고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우선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상황상으로는 우선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공포감을 심었잖아요. 이게 또 미국의 또 금리 인하가 과연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힘든 시장 고생하셨고 제가 또 오늘 여러 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드려볼 테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언제쯤 상승 흐름이 나올지 종목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매주 수요일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정보를 확인하고 올려드리고 8시 방송부터 12시 방송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시 방송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힘을 내면서 온 힘을 짜내서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들과 강의를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신청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아직까지도 시장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생각하는 뭐가 있을까요? 금투세? 사실 어제 시장이 오후장에 빠졌었던 이유가 금투세 영향이었죠. 네, 그냥 거의 미국 주식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졌거든요. 네, 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조금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금투세 자체가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자, 금투세를 진행하면 국내에서 약 150조 원 가량의 자금이 이탈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습니다. 세수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상컨대 만약에 실행된다면은 네,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시장은 얼마 정도가 빠질 수 있냐고 예측한 내용들은 코스피가 20에서 30%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 금액이 1억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굉장히 많긴 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어. 예, 진짜 힘든 시장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개인들과 기관들의 외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1,000조 원이 조금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하루 거래량이 10조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뭔가 정책적인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주식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우리나라 주식을 하겠냐고. 네.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 블랙 먼데이였나요? 8월 달에 좀 시장이 좀 빠졌을 때 크게 빠졌을 때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뭐예요? 빠졌다. 주식을 사야 돼. 근데 국내 주식을 안 들어가고 뭐 삽니까? 다 나스닥 쪽으로 가잖아요. 뭐 사요? 이 M7을 산다고. 근데 M7마저도 어제는 좀 배신을 때렸어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뭐다? 나스닥은 뭐다? 나스닥은 신이다, 가시다. 약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잖아. 나스닥은 절대 밀리지 않아.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 시장의 전 세계 모든 자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으로 가니까 절대 자금 자체가 마르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금리를요 0.25% 내리는 것을 25bp 죄송해요 25bp를 내린다고 하죠. 25bp 내리는 거 0.25% 내려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상으로. 요거 아셔야 돼요. 25bp 그다음에 50bp가 뭐예요? 0.5% 내리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빅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비비온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히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50bp를 내리면은 더 좋은 줄 알고 있어, 우리가. 금리를. 그쵸? 0.5%를 내리면 시장이 정말 잘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아니야. 50bp를 내려버리면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내린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최소 정말 부탁하건대 FOMC는 25bp 한 칸만 내려야 됩니다. 안 내려도 문제, 많이 내려도 문제가 지금 현 상황이에요. 왜? 많이 내리면 경기 침체다,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안 내리면 또 그것도 문제고 여기 딱 해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BOJ에서 뭔 행동을 했어요? 야, 금리 올릴 거야.
시장 뭐 상황 보면서 한번 올리고 앞으로 일본은 금리를 계속 손을 댈 거예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이미 8월 달에 경험을 했는데 그게 또 나오니까 어제 시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립니다. 아직 금리도 안 내렸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단이 난 상황인데, 그렇죠? 금리가 과연 시장에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이거 한다고 해 시장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지금 빅 이벤트 상황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4년 만에 왔죠. 금리 인하도 거의 4년 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식하기 힘들다고 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악몽 같은 9월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추석 뭐 이렇게 많이 껴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금리가 또 발표할 때 뭐가 있냐면, 자, 3, 6, 9, 12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점도표가 나온다고요. 점도표 아시죠? 이렇게 칸 쳐가지고 우리 연준의 인사분들께서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칸이 쳐져 있고요. 점을 찍잖아. 이렇게 막 찍어. 이렇게 찍잖아. 그래서 이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9월에는 점도표가 나온다. 시장에서 벌써 누가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이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점도표예요. 왜?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점도표의 방향성, 그래서 25년과 26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특히나 25년도의 금리를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모든 시선이 다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일본이 그냥 깨짝 한번 했다고 해서 고작 한 칸 할 거야라는 걸로 시장은 아작이 났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오롯이 이번에 금리 인하 자체를 25bp가 되겠지만 인하 자체를 이거를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금리 인하를 했을 시기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할 때마다 시장은 빠졌던 경향이 은근히 많아요. 꽤 많아.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둘 때 시장이 좋았어. 예,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 25bp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 가요. 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텐에서 제가 12시에 매일 낮 12시에 방송을 하죠. 서울경제TV 시청률 1위 맨날 방송합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고. 9월 달 금리 인하하고 최소한 10월까지는 시장 보자고. 몇 주째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뭐라고요? 현금 확보하자고. 방송 추천주 제가 어떻게 대응했어요? 손절가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잡아요. 굉장히 제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리고 완전 끝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다 한다고. 손절당해요, 저도. 대형주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 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 원금을 지키고 있어야지 기회가 오는 거라고요. 매일 아침 저도 단타를 합니다. 네, 단타를 쳐요. 가족방에서 단타를 칩니다. 치는데 오늘은 단타 금액에서 평균 따지면 1% 수익이 났어요. 별로 수익이 안 났어.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손절도 타이트하게 친다고. 더 타이트하게 쳐요. 절대 고수하는 원칙. 원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키지 못했다면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잡아둔 건데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왜?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빠지면 시장은 많이 빠지게 된다면 30에서 40%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더더욱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모든 정황들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미국 주식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이번에 금투세 발의한다고 하는 의원 그 내용 보니까 많이 답답하긴 한데요. 조금 이제 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현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답이 없어요.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뭐가 바뀌어줘야지 가능하지.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시장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항상 좋다는 거. 그걸 웬만하면 좋아요. 평균적으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내는 그 기간이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때 수익을 좀 잘 내시면 돼요. 그럼 시기적으로 딱 맞잖아. 구조적으로. 10월까지는 조금 조심해보자. 최소한 10월 중순까지.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살짝 보통 움직여요. 금리 인하하면 살짝 움직여. 일주일 정도 갔다가 쭉 결국 밀리는 흐름들이 많거든요. 이거 좀 봐야 되니까 최소한 10월 중순까지 보고 좀 많이 시장이 더 빠지는다면 10월 말까지는 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때 대응하면 돼요.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한 2개월, 3개월가량, 4개월가량 빠지기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시기는 금리가 2.5에서 3%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내년 중반기 정도가 가장 좀 안정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시장을 봐보자.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에 더불어서 또 증시 부진의 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9월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늘 이렇게 정확한 시장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8,200원, 비중은 5%입니다. 일단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죠. 아모레퍼시픽도 2%대 하락을 했고요. 125,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권이신데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 안 좋았는데 잘 버텼어요. 시가 대비해서 그래도 올라왔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의 좀 하단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차트가 얼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라인에서 네,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목표가 설정만 해드릴게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에 16 사이 보시고 홀딩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제가 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매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여기 왔다 흔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기간을 좀 버텨내셔야 돼요. 빠지더라도 쫄지 마시고 강단 있게, 우리 강단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강단 있게 홀딩 하신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 15, 16에서 정리해보자. 기간은 뭐 조금 시장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올라갈 자리입니다. 빠져도 갈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깨지는 자리는 매수 자리가 맞기 때문에 이 자리들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강단 있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일동홀딩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거의 5%대 하락을 했고요. 8,01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15,000원이라 종가를 살펴보면 좀 매수가 대비 종가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전문가님, 일동홀딩스는 저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네요. 저때 당시에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게 매수하신 게 작년 9월이신지 아니면 이제 작년 23년도 1월, 2월이신지 그 전에 사셔서 이 단가를 낮추신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하나 확실한 것은 최근에 급등은 이제 코로나 이슈라 엠폭스 이슈들을 가지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다가 다시 내다 꽂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에 없어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넉넉히 그냥 12,000원대 왔어도 대응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이슈 끝나고 이때부터 하향 추세로 갈 때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기는 해요. 자, 우선 지금은 정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를 어떻게든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그럴 힘이 있나 좀 살펴보면 그럴 힘이 없나? 아이고. 적자폭을 좀 줄이는 듯한 좀 모습이 있기는 한데요. 쉽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15,000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지금 답답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매수가 무시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1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려 세우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릴 거고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에 지금 깨졌잖아요. 금리나 포인트 보고 뭐 상황을 보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방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연관된 종목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볼 수는 있겠지만 일동홀딩스에 사실 누가 관심을 크게 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다 빠지고 내 종목이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우선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단가를 어떻게든 만약에 내려보신다면은 가장 좋은 단가 10,000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단가 지금 8,000원짜리 10,000원까지 떨어뜨리려면은 매수 지금 30~40%까지 채워야 돼요. 불가능하고 우선은 돌아오는 거 보고 10,000원대까지 회복하는 게 나와줘야 차트가 돌린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져야 될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바닥자리 라인 있죠. 여기가 8,100원, 200원 돼요. 여기 자리가. 여기 자리는 지켰어야 돼요. 지켜줘야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오늘 시장 자체가 완전 후드려 패다 보니까 영향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일단 이번 주 안으로 8,200원대라도 되돌림이 나오면은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는데 바닥이 또 깨져봤자 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 우선 홀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에 해답이 없어 종목에. 기다린 다음에 최소한 8,200원대 올라오거나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야 그때 한번 고민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은 아쉽고요. 우선은 이번 기회는 놓치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를 노리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차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10,000원 선까지 올라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10,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유한양행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5,000원, 비중은 25%입니다. 아직은 수익권인데 오늘 좀 빠졌네요. 시장이 불안해서 수익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냥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최근에 유한양행이 상승 흐름을 좋은 흐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은 워낙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3.66% 하락했고요. 13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직은 수익권이긴 한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많이 엇갈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주가가 너무 잘 갔잖아요. 너무 잘 갔어요. FDA 이슈를 가지고 너무 잘 갔어요. 잘 됐죠. 매수도 이거 슈팅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어요. 용기 있게 베팅하셨고 우선은 성공을 하셨어요.
현재 자리는 역사적 최고점 자리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신고가를 찍었지만서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밀린 자리이긴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시장 때문에 빠졌는데 이 정도 버틴 거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더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일 빠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적 고점 뭐 다 떠나서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정말 잘 가던 뭐 몇 배씩 올랐던 10배씩 올랐던 진짜 텐베거를 찍었었던 이런 종목들도요. 그래도 꼭 지켰었던 라인들이 있어요. 이 라인을 한번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회복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다시 올라간 것도 많긴 하지만 어려움이 꽤나 많았었던 평균적으로 이 라인을 보셔야 돼요. 11선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5일선 본다고는 하지만 5일선을 따라가기엔 솔직히 좀 버겁고요. 11선은 꼭 지키시는 투자를 하시면은 그나마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11선은 약 12만 6천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매수가의 살짝 윗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개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20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거를 수십 번 얘기했고요. 제가 셀트리온을 최고점에서 일주일 안쪽에 왜 매도 사인을 냈으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그 최고점 찍을 때 매도 사인을 제가 냈던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왜? 이 논리 하나로.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는 논리 하나로 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자리는 충분하게 슈팅하면 나왔고 올라간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종목도 사실 조금만 지켜보자면 시장을 이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대형주 관점에서는 중대형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물론 있어요. 간혹 있는데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더 얘기를 사고 팔아라고 얘기를 드리기 힘든 종목이에요. 이건 개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익에 만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덜어내시면서 혹시 모를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이거를 놔두세요 했다가 떨어지면 이거 올라갈 더 이런 종목은 더더욱 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다른 종목 비해서 이런 종목은요 제가 조금만 잘못 얘기해서 틀어지게 되면은 제가 욕밖에 안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 수준만 얘기해 드릴 거야. 아셨죠? 이거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감히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저는 그간의 시장에 나왔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1선 보셔야 돼요. 20만 원 부르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는 논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고요. 종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이게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갔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살아있어. 이건 아직 나 안 죽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아직은 죽진 않았어.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있어. 근데 꼭 보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아직 이게 나 꼭대기여라고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린다거나 아직 그런 건 아직 안 보였어요. 잘.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가는데 윗꼬리가 막 달린다거나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긴 할게요. 드리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10일 구간은 꼭 체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차트가 아직 나 안 죽었다는 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죽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주세요. 지금은 개인적인 판단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들려주신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DXN VX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980원,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10%대 급락했고요. 2,825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사신 건지 이게 언제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차트 대응해서 살펴보자면 이 4,000원 근처 있죠. 4,000원. 매수가 빼고요. 여기 4,000원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근처 자리예요. 4,100원, 200원 이 정도 자리인데요. 여기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조금 고민되고 위험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저항 자리에 2번이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횡보했었던 자리가 하나 있고 돌파 시도했다 깨졌던 자리고 여기 살짝 터치했던 자리고 돌파했다 깨지고 돌파했다 깨. 이게 이 자리 자체가 완전 그 저항 자리로 그냥 사람들한테 딱 인지가 됐어요. 차트를 봤을 때 이 라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차트를 볼 때 이런 라인들을 왜 긋는지 아세요? 이렇게 라인을 긋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긋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은 이 차트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차트 보는 우리나라 국민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라인에 대해서 뭘 압니까? 뭐예요?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야. 추세라는 이 차트의 라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룰처럼 이걸 암묵적 동의를 하고 이 차트를 본다고. 라인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이 오지게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저항들 이 추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왜 나오는 건데 A, B, 1, 2, 3, 4, 5, A, B, C 이런 게 왜 나오는 거냐고요. 그냥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거기에 묻어 나오는 게 이 차트의 저항선 자리들과 돌파의 시그널들과 바닥 왜 우리가 쌍봉 얘기하고 쌍바닥 얘기하냐고. 다 암묵적 동의하고 있잖아.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그죠? 지금은 딱 그 저항선 자리에 걸쳐 있는 자리에서 매수. 보통 이런 자리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들은. 대응이 안 돼요. 이게 터졌어. 아래로 터져버렸어. 터졌죠? 다시 가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쉽지가 않아요. DXVX 이슈 계속 터져주면서 갔던 거 기억해요, 저도. 네.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저도 안 건드렸던 게 계속 걸리니까 이런 종목은 위험하거든. 털기 위해서 기사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홀딩이 필요하고요. 바닥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2,500원 정도가 저점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돌리면서 가더라도 3,500원? 이 정도 자리가 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다가 3,500원 올라온다 근처 왔다 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다른 전문가들은 난 모르겠는데 관심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 봐드릴게요. 아셨죠? DXVX 제가 메모해 놓을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저점 후에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지켜봐야겠다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또 3,500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연락 달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상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도 대응 전략들 항상 잘 세워주고 계신데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한전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20% 넘게 손실 중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종목이 안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4.5%대 하락했고요. 11,3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걸까요? 이 종목이 좀 위험한 걸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 대한전선 매수한 시청자님 아무 잘못 없어요. 시장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거지 같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정도죠. 솔직히 안 그래요? 맞잖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 왜 자꾸 우리나라 증시 시장을 괴롭히는 거야? 왜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안 주는 거야? 자국민조차, 기관조차, 연기금조차. 에? 왜들 그러실까요? 안 만들어지니까 올라갈 건덕지를 안 주고 있어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회사 너무나 좋습니다. 기다리시면 올라갈 회사예요. 그냥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라 그래요. 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답답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너무 대응을 안 해줘.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싸우기 바빠가지고 증시 살리기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그냥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잘. 대한전선 이 종목 점수 드릴게요. 이거 100점짜리 종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원래는 그래도 라인을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갔어야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이게 원래는 이제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봤을 때 전력망 이슈 다 좋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슈라는 게 매번 그래요. 대표적인 좀 약간 중대형 쪽에 뭐가 있을까요? LS 일렉트릭조차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간 이슈를 통해서 좀 많이 갔었고, 지금은 그 이슈가 살아있지만, 항상 그래요. 살아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는 거고, 다시 이슈는 다시 돌잖아요. 그때가 좀 돼줘야 돼요. 근데 조만간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힘을 내주셔야 되고요. 기다리면은 답은 나와요. 답이라는 것은 이꼬르 수익이니까,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대한전선은 믿고 저는 가셔도 됩니다. 되니까 좀 홀딩해 보시고, 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의 이거 재무추인데요. 돋보기가 될까 모르겠다. 되네.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매출 추이 자체가 죽어 있다가 2023년에 확 올라오고요. 2조 8천억, 22년도 2조 4천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익도 좋아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매출이 벌써 이제 1조 6천억을 찍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연말까지 했을 때 하반기 실적이 더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나와요. 이익은 벌써 작년에 거의 800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반기가 662억이잖아요. 실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기대치, 계속 전력망 이슈 나오면서 서버 얘기 나오면서 전력 부족 나오고 미국에서 전력망 바꿔야 돼. 계속 그 이슈 때문에 갔던 거고, 지금 이슈가 소멸돼서 그런데 다시 분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반등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종목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 보니까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반도체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다 나쁩니다. 3만 원에도 매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죠. 오늘도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23,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주 대응 방법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죠.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봤을 때 종목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게 차트가
최근에 차트는 똑같잖아. 그냥 이런 거예요. 시장이 좀 돌아오면서 뭔가 좀 뒷받침해주는 IT 쪽의 이슈가 좀 불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나오질 않다 보니까 그냥 약간 좀 버려진 것처럼 나오는 거죠. 종목들이 다. 이게 현재의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작은 IT 버블이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증시에서의. 근데 이제 보고서들은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엔비디아 이슈, 블랙웰 이슈, 시장을 장악할 거다. 데이터 센터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질 거다.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작은 버블 이후에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에서의 조금 약간 불안감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겹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외를 받은 거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우선 시장에서 우리나라 IT 종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해요. 수급적으로.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 세계 100대 그룹, 100대 회사 있죠? 거기에서 주가 상승률 꼴찌가 누군지 아시죠? 삼성전자래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시장인 거야. 말씀드린 대로 해서. 답답한 시장인 거라 그런 거지. 좀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다만 이제 한 25,000원대 매수시잖아요. 비중은 우선은 조금 줄여보세요. 올라오면은. 아니면 뭐 일단은 다 정리하신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하시든가. 저는 금리 인하되고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시장 봐야 되거든요. 그 10월 중순 넘어가 10월 말 때까지 시장이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건데요. 괜찮은 건데 만약에 빠져버리면 크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빠지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몇 %밖에 안 돼요. 정말 잘 가봤자 5%라고요. 우리가 수익률 3에서 5% 놓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할 건 없어요. 떨어지는 게 더 깊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건 뭐 큰 손실 아니시니까 혹시라도 올라오면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 후에 현금 확보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파라다이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50원, 비중은 15%입니다. 코스피 이전 후에 더 안 좋은 흐름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재료는 많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혹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1,230원,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구간에서 형성을 했는데 자, 전문가님, 파라다이스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파라다이스가요. 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얘가 정신을 못 차릴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8월 달 거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7월 대비해서 카지노 매출액 자체도 큰 폭으로 늘었어요. 30%가. 테이블 쪽에 30%가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계속 올해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져요. 근데 이게 파라다이스가 약간 좀 그나마 리스크 있게 봤던 게 인스파이어 리조트 자체가 옆에 생기다 보니까 그게 얼마? 5조 이상 들었대나? 6조 들었대나? 지었잖아요. 안에 들어가시면 장난 아니게 화려합니다. 한번 그냥 관광사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비용 안 들어가니까. 가서 보시면은 인스파이어 리조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파라다이스가 뭐 그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깨질 필요가 없었는데 깨지고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시장의 좀 외면이거든요. 큰 외면을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요, 잘 보시면 대형 추세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파라다이스의 대형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상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파라다이스 추세가 나와요. 그죠? 요거는 상단 추세고. 하단 추세 같은 경우는 저기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추세가 나와요. 네. 자, 이게 나름의 파라다이스의 큰 하단과 상단 자리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현 추세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돌려 세울 그림인 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1년씩이에요. 1년씩입니다. 꽤나 긴 시간을 제가 연결해 놓은 거라서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짧게 보시면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13,500원 지금 여기 정도 자리 되세요. 딱히 문제는 없고요. 이거 15,000원 보셔도 돼요. 15,000원 정도 보고 홀딩 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고 시간 싸움입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15,000원까지는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15,000원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5,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엔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4만 4천 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눈물 점점점까지 남겨주셨는데 오늘 시간 외에 많이 빠져서 찾아보니 계약권이 백지화됐다고 나오는데 잘못 매수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4만 원대지만 지금 시간 외에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5시 9분 맞나요? 맞는데 5시 9분 19초에 나왔었던 기사 보겠습니다. 풍문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고요.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1조 7천억 투자 포항의 전구체 공장 추진인데 뭐가 해제된 거야? 여기네요. 하기로 했으나 그러나 투자 양해각서 체결 이후 캐즘을 거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투자에 대한 검토 절차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게 왜 악재예요? 안 되는 사업 안 한다고 하잖아요. 뭘 걱정을 하고 있어. 좋은 거네. 안 되는 사업 안 한다고 한 건데 시간으로 1%밖에 안 빠졌구만. 이거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2차 전지 사업하는 게 좋아 보여요? 혹시? 안 좋게 보잖아, 우리가. 그걸로 다른 사업도 좋은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시장을 달리 봅시다. 그렇죠? 달리 보면 되잖아. 가뜩이나 바닥에 있는데.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 DX 뭐 전부 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도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30만 원대 이상은 올라올 거예요. 이거 시간 싸움이니까 꼭 홀딩하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9월 우리 증시도 좀 더 잘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모레퍼시픽은 15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은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보유해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